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나 드론 촬영을 할 때 상업적인 촬영에서 필드 모니터 세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옆에 제가 상업적인 촬영을 할 때 자주 이용하는 짐벌 세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짐벌에 카메라를 올리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니터가 작기 때문에 크게 보여질 필드 모니터를 장착을 하고 그 옆에 디렉터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영상 송수신기를 장착을 해줍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 다 편한데 사실 이렇게 선이 여러 개가 연결이 돼야 되고요.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무게도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출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카메라하고 모니터가 조그만 영상 송수기를 여기 꼽아서 무선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얘네 둘 영상 송수신기랑 필드 모니터라도 하나로 합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너무 번거롭고 귀찮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제품은 아직 출시를 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제품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심볼의 GO600M이라는 제품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필드 모니터인데요. 이 필드 모니터는 정확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카메라 필드 모니터의 기본 기능은 다 갖췄습니다. 벡터스코프, 지브라 패턴, 화면 비율 조정, 히스토그램, 루마, RGB, 커스텀 럿 등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메라 필드 모니터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은 다 기본적으로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기능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필드 모니터를 사용을 했었을 때 장점하고 활용 방안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좋았어서 이 점을 설명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외형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요. 외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위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여기에 펑션, 단축키 F1, 2, 3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기능들을 여기에 넣을 수가 있는데요. 옆면에는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가는 게 있고요. C타입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펌웨어 업데이트 등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HDMI in, out, 그리고 3.5mm 헤드폰으로 들을 수 있는 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는 DC 파워를 넣을 수 있는 전원이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소니의 F970 배터리 시리즈가 이렇게 듀얼로 장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5인치의 모니터들은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F970 배터리를 하나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중에 혹시라도 모니터 배터리가 다 되면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듀얼 배터리를 채택을 하면서 모니터에 이렇게 배터리를 하나를 꼽아도 전원이 꺼지지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배터리를 이렇게 그대로 꼽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영상 송수신기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세 줄이 메뉴 버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르고 시스템에서 TXRX 같은 모니터 두 개로 TXRX를 설정을 해주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멀티의 모니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송신기가 되는 거고요. TX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수신기로 설정을 하는 거고 RX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니터를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짐벌을 살짝씩만 움직여 보면은 이 모니터에 필드 모니터로 보는 것 하고요. 이 송신기의 모니터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영상 송수신 장치가 없이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벌을 촬영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액세서리들을 송수신기 하나 뺀 것만으로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수신기 같은 경우에도 위에 영상 송수신기 장치 없이 이렇게 라이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웃에다가 다른 모니터를 설치를 하면은 화면 연결을 해서 다른 모니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명이 촬영을 한다고 하지만 연출자가 촬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 송수신기를 모니터에다가 달고 옆에다가 세워주기에는 조금 번잡스럽고 그렇다고 카메라에 같이 연결을 해주자니 모니터가 조금 무거워져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옆에 핸들 이런데 위에다가 얘만 살짝 장착을 해주면 되니까 연출자가 촬영을 하면서도 다른 카메라를 쉽게 모니터링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촬영 현장에 가면 조명 감독님도 계시고요. 헤어 메이크업 실장님도 계신데요. 이렇게 영상 송수진을 카메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플을 이용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기기당 3대까지 어플을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수신하는 모니터 외에 스마트폰으로도 영상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웬만한 기능들이 다 됩니다. 여기서 포커스가 맞았는지 피킹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노출이 어디가 날아갔는지 지브라 패턴을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줌을 통해서 어디에 포커스가 맞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다 스마트폰에서 지원을 하고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에 사진과 녹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은 모니터, 아까 옆에 그 마이크로 SD에 사진 촬영이 된 게 저장이 됩니다. 레코드로 넘어가면은 당연히 화면 녹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촬영 화면 모니터가 SD카드에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홀리랜드의 코스모 C1 같은 경우에 영상 송수신기 세트가 약 138만원인데요. 신벌의 지오 600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개 세트를 해도 약 12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의 값으로 모니터까지 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딜레이가 어떤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이 두 가지를 같은 카메라에 연결을 해서 딜레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딜레이를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차이가 거의 완벽하게 없다라고 느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스모 C1 같은 경우에 홀리랜드에서 포커스 폴러를 위해서 영상 송수신 딜레이를 많이 줄였다고 하는 제품인데요. 그 제품하고 사용을 했을 때, 견주었을 때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영상 송수신 딜레이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드론 촬영을 할 때 FPV나 매빅3를 촬영을 할 때에도 이 모니터를 이용을 했는데요. 드론 촬영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이 위에 영상 송수신기를 올리곤 하는데요. 제가 이동하면서 클라이언트나 다른 감독이 모니터링을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송수신기를 장착을 했을 때의 단점은 제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DJI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에 모니터 같은 경우에 로그로 촬영을 할 때 컬러 디스턴스를 켜도 일반적으로 100% 럿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 럿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커스텀 럿이 들어가서 제가 커스텀 럿을 넣은 것을 보면서 촬영을 할 수 있다라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 위에 모니터를 연결을 해서요. 제가 원하는 커스텀 럿을 넣어서 제가 촬영하는 것을 보면서 또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대로 바로 영상 송수신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또한 영상의 송수신을 받아서요. 내가 원하는 커스텀 럿으로 넣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들고 다닐 수가 있고요. 또 야외에서 1080 60프레임까지 되고요. 10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팅으로 드론 촬영을 할 때에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FPV 촬영에도 사용을 하는데요. 아직 영상으로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컨텐츠에 소개할 FPV 영상을 큰 모니터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상 중계기인데요. 이것을 사용을 할 때도 이 모니터를 이용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FPV 비행을 하다가 추락을 하면은 제가 알려드린 GPS 방법대로 찾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추락 지점이 정확하지 않고 애매할 때는 지난 영상을 다시 돌려보는 분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 추락 지점을 가서 돌려보겠다고 기체에 고글을 가져가서 이렇게 지난 영상을 막 돌려보고 여기 아닌가? 너도 봐봐 라고 하고서 이것을 주는 것은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해요. 특히나 추락한 지점이 평지가 아니라 약간 울퉁불퉁하고 뭐 여러가지 지형지물이 안 좋으면 찾기 더 어렵겠죠. 그럴 때 이 모니터와 중계기를 이용을 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니터에 화면 녹화 기능이 있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여기서 쉽게 녹화된 영상을 모니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만 이렇게 빼가지고 다니면서 마지막 추락 지점을 확인을 하면서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 화면 녹화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화면 녹화가 모니터의 화면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유튜버 같은 경우에 내 유튜버인가? 예.
아무튼 저 같은 유튜버 같은 경우에 카메라나 드론 설명을 할 때 모니터 화면을 그대로 녹화를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 리뷰, 드론 리뷰에도 많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모든 제품이 그렇듯이 이 제품 또한 단점이 있습니다. 영상 송수신이 딜레이가 짧게 굉장히 잘 되기도 하고요. 영상 송수신기를 별도로 장착하지 않아도 돼서 가볍기도 한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신보사나 이 GO600M 같은 경우가 유명하지가 않고 보편화되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케이지라든지 여러가지 액세서리들이 적습니다. 다른 액세서리들을 장착, 부착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성품에 있습니다. 굉장히 단촐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DC 파워 케이블 선을 주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5인치 모니터 같은 경우에 DC 파워 케이블 선을 줘서 전기로 연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케이블을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모니터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점이 약간 아쉬운 단점으로 남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신볼의 GO600M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작은 필드 모니터 안에 영상 송수신 기능도 있고 여러가지 필드 모니터의 기능이 다 있다 보니까 소규모 촬영장 또는 1인 크리에이터에게 굉장히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필드 모니터하고 함께 조금 더 원활하고 멋진 촬영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